미생물 마이크로브 헌터스 사냥꾼 폴드 크로이프 지음 미생물의 연구 일생을 바친 13분의 연구에 대해서 이어서 쭉 보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는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스미스 1 이후 2년이 지나자 그는 관리들보다도 강력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브루스를 찾아와서 브루스 미생물 사냥을 부탁했다. 적도에 위치한 중앙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니안자 호숫가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다. 그 병은 서서히 퍼져서 계속 새로운 마을에서 환자가 생겼다. 서서히 진행되어 그 어떤 면에서는 자비로운 죽음을 가져온 병이었다. 고통이 동반되지 않았고 불규칙하게 열이 나다가 극복할 수 없는 나른한 상태가 되었다. 호숫가에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었다. 이 죽음의 병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했다가 기가 막힐 정도로 졸린 상태로 만들어서 병에 걸린 흑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 졸음 뒤에 마침내 깨어나지 못하는 달콤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끔찍하고 기괴하게 몸이 차가워졌다. 아프리카 수면병이었다. 몇 년 사이 우간다에서 수십만 명이 이 병으로 죽었고 용감한 선교사들이 저 세상으로 떠났으며 영국의 식민지 관리들은 집에서 마지막 잠에 빠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기린과 하이에나를 위한 황량한 땅으로 다시 바꾸었다. 영국 식민지 관리소에는 경종이 울렸다. 영국의 주주들은 배당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남겨진 원주민들은 높은 차가 지붕 오두막이 있는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그 병을 연구했다.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 수면병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누구도 그 병이 어떻게 옆집 아저씨로부터 이웃 아이들에게 옮겨지는지 몰랐다. 왕립협회는 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파견했다. 그들은 우간다에 도착해서 이 수면병에 걸린 불행한 흑인과 혈액과 뇌척수액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더듬거리면서 연구했다. 열대어 찌는 더위에서 땀을 흘렸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사람은 흑인의 혈액에서 발견한 이상하게 생긴 기다란 벌레가 수면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확신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세 번째 사람은 카스텔라니는 처음에 이 수면병의 원흉이 연쇄상 국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은 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었다. 하지만 카스텔라니는 직접 손으로 실험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 흑인들의 혈액을 관찰하는 독창적인 방법들을 고안했다. 그러다 카스텔라니는 고약한 친구인 데이비스 브루스의 트리파노좀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연쇄상 고견을 찾기 위해서 치명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흑인의 척수액을 빼서 원심 분리기에 넣었다. 연쇄상 고견을 찾기 위해서 척수액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생물을 시험관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카스텔라니는 현미경으로 바닥에 깔린 회색빛 물질 한 방울을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다. 트리파노좀, 그 동물은 데이비드 브루스가 나가나 병으로 죽어가던 말의 혈액에서 찾아낸 것과 매우 유사했다. 카스텔라니는 계속해서 수면병에 걸린 흑인 수십 명의 척수액과 혈액에서 더 많은 트리파노좀을 찾아냈다. 카스텔라니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브루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수면병의 타오르는 불길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세력을 위협했다. 그래서 왕립협회는 노련한 연구자인 데이비드 브루스와 훈련을 받은 연구자인 나바로 하사관 기본스를 파견했다. 기본스는 길 닦는 일부터 현미경 고치는 일까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브루스 부인도 같이 갔다. 그들은 저수의 직함을 가졌지만 브루스가 백사스를 냈다. 그들은 우간다로 가서 카스텔라니를 만났다. 카스텔라니는 연쇄상 고균과
트리파노점에 대해서 브루스에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실름실러 가서 현미경을 설치하고 병에 걸린 흑인들을 데려왔다. 두꺼운 주사바늘이 이 가엾은 사람들의 척추를 찔렀다. 가스텔라니의 발견이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브루스와 나바로와 브루스 부인은 현미경 앞에 구부리고 앉았다. 그들은 적도 지방의 작은 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브루스가 큰 소리를 쳤다. 한 마리 찾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차례대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꿈틀거리는 트리파노점이 회색빛 시야에서 자신의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그런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가 트리파노점을 발견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아침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10,000명이 넘는 수면병 환자의 척수액 표본 하나하나에서 브루스와 그의 동료 들은 트리파노점을 찾아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척수에게도 있을지 몰라. 브루스가 말했다. 건강한 흑인들에게도 트리파노점이 발견된다면 이 모든 흥분은 한낮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들이 수면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척수액을 얻으려면 수면병에 걸려서 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을 위해서 승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강한 흑인들의 척추에 두꺼운 주사 바늘을 꽂는다. 그들이 그거 본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당신의 등뼈에 창을 꽂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때 브루스가 교묘한 생각을 해냈다. 수면병이 아닌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수술을 하면 몸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두통이 있는 흑인들, 방금 포경 수술을 받은 젊은이들, 매종이나 오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부터 척수액을 얻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수면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척수에게는 트리파노점이 한 마리도 없었다. 어쩌면 수술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목표는 달성되었다. 이제 카스텔라니와 브루스는 트리파노점이 수면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상가가 과학의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브루스는 실제적인 응용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파스티라와 달리 이상만 추구하지 않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말할 것처럼 기이한 천재가 생각한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에 적용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 순간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던 때에 잿빛 눈동자를 굴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질병의 원인 미생물의 자연석조는 무엇인가? 어떻게 병든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옮겨지는가?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수면병이 퍼지는 방법에 특이한 면이 있는가? 이제 브루스는 맹렬하게 그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는 트리파노점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수천 가지의 작고 매력적인 연구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노련한 탐구자였던 그는 나그네 병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수면병이 이 지역에서 분포하는 방식에 이상한 점이 있는가? 그는 깊이 생각했다. 그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단서를 찾았다. 아내와 함께 큰 나무숲이 있는 호숫가와 섬과 강과 정글을 탐험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는 상식의 눈으로 답을 찾았다. 이상하게도 수면병은 물가를 따라 섬과 강가를 따라 아주 좁은 긴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심지어는 빅토리아 니안자의 나일강 상류가 되는 니폰 목포 옆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지만 내륙에서는 환자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물 가까이에서만 사는 피를 빠는 어떤 곤충에 의해 질병이 퍼지는 것이면 틀림이 없었다. 그는 그렇게 추측했다.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도 호숫가와 강둑 근처에서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채채파리일 거야. 그래서 브루스는 우간다의 채채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녔다. 그는 그 지역 곤충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다. 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살 수 있는 채채파리는 없다고 했다.
원주민 추정들에게 물었고 심지어 우간다의 흑인 수상에게도 물어보았다. 하지만 키부라는 피를 빠는 파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간다에는 채취 파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다. 있었다. 어느 날 엔테베이에 있는 식물원을 지나면서 체구가 작은 아내 앞에서 걷던 브루스는 줄지어선 열대 식물들 사이를 그 큰 체구로 밀고 나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데이비드, 당신 등에 채취파리 2마리가 있어요. 그녀는 과학적인 여자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그 2마리의 채취파리를 잡아 채시 잡아 꼭 눌러 죽인 다음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그 파리는 그의 목을 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제 길을 찾았다. 실험실에서의 힘든 일이 시작이 되었다. 브루스는 이미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을 찾아 나왔다. 원숭이였다. 그는 수면병에 걸린 흑인들의 척수액을 원숭이의 주사에 사람과 똑같이 멋진 죽음의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제 채취파리를 잡아야 했다. 그들은 잠자리채와 주를랜드에서 발명했던 유리 창문이 달린 파리장으로 무장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연구자들은 카누에 올라탔다. 흑인 소년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호숫가를 따라서 걸었다. 매력적인 그늘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들어보라. 채채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다. 그들은 쏘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쏘였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와서 원숭이 등에 채채파리를 올려놓았다. 멋진 시간이었다. 브루스가 훌륭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비법은 그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끝없는 호기심으로 몸을 움직여서 직접 사냥을 했다. 사냥을 했다. 만약 그가 자리에 앉아서 선교사들이나 곤충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만 있었다면 우간다에서는 채채파리를 키부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는 적군과의 전투를 직접 수행했고 브루스의 아내는 그에게 손이나 눈 이상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이제 그들은 끔찍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했다. 매일매일 채채파리가 그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자들의 피를 빨게 했다. 그들은 이미 너무 깊게 잠들어서 채채파리가 무는지도 몰랐다. 또 파리들이 피를 빠는 도중에 떼어내서 배가 덜 차고 화가 난 파리들을 원숭이의 등에 올려놓았다. 실험용 파리만 원숭이들을 물고 외부에서 온 파리들은 원숭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다. 다른 연구자였다면 아마도 실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브루스는 달랐다. 그는 미생물 사냥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조사 중의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깃털이 꽂힌 화려한 예복 입은 우간다의 수상 아폴로 카구와에게 알련을 요청해서 그의 백성 수천 명을 죽인 수면병의 원인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 이미 그 기생충이 들어가 있고 그들은 곧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도 알렸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가 황폐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키부라고 부르는 채채파리가 병든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긴다고 믿습니다. 아폴로가 말을 끊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키부는 호숫가에 항상 있었지만 나의 백성들은 요 몇 년 사이에 수면병에 걸리기 시작했어. 브루스는 항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음포를 놓았다.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폴로 카구와여, 키부가 우글거리는 호숫가 크로코다일 포인트에 가서 다리를 물속에 넣고 5분만 앉아 계십시오. 파리를 쫓아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2년 내에 사망하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 음포는 완벽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 브루스 대령, 아폴로가 물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옳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브루스는 거대한 우간다 지도를 보여주었다. 수면병이 있는 지역에 채채파리도 있을 것입니다. 채채파리가 없다면 수면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루스는 아폴로에게 잠자리채와 파리를 죽이는 병과 편지봉투를 주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정확한 사용법과 아폴로의 부하들이 채채파리에 물리지 않을 방법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이 지도에 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옳았는지 알게 되겠지요. 아볼로는 지혜롭고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해보자고 말했다. 절을 했고 우호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흑인 수상은 곧 소일이 가장 높은 장관인 새끼 보부를 불러서 세세한 절차를 엄밀히 지시했고, 새끼 보부는 다시 그 아래 사람에게, 그 아래 사람은 또 그 다음 아래 사람에게 전해 칸으로 젓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완벽하게 봉건적인 체계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곧 병지봉투들이 브루스에게 쏟아져 들어갔고 원숭이 실험은 중단이 되었다. 그 봉투들은 실험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최체파리와 내장에서 트리파 노점을 찾고 있던 브루스를 불러냈다. 사실이 완벽하게 기록된 봉투들이 대부분은 교육을 받은 흑인들이 보냈고 일부는 선교사들을 보냈다. 빠른 속도로 도착했다. 백인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백인의 의사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인 협력이었다. 각각의 봉투 속에는 사람을 쏘는 다양한 파리들이 지저분하게 들어있었다. 그들은 파리들을 분류하는 불쾌한 일을 해야 했지만은 최초의 파리가 발견될 때마다 지도 위에 해당 지역에다가 붉은 핀을 꽂았다. 그리고 수면병이 있음이라고는 보고서가 그 파리와 함께 있으면 검은 핀을 같이 꽂았다. 위로는 당당한 태도의 새끼 보보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파리를 잡는 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율적으로 완벽하게 일을 해냈다. 마침내 지도상의 붉은 점과 검은 점은 채채파리가 있는 곳에는 수면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채채파리가 없는 지역에는 수면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일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죽어가던 흑인의 피를 빨던 채채파리에게 물린 불행한 원숭이들은 좋아하는 바나나를 먹으려 할 때도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같은 우리에서 같은 먹이를 먹었지만은 파리에 물린 적이 없는 다른 원숭이들은 병의 증상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데오발드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멋지고 깨끗한 실험이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브루스는 몽상가였고 실험실 연구자였지만은 그런 면들을 모두 날려보냈다. 다시 한번 레이 디 스미스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사자와 얼룩, 영양을 사냥하는 야생적인 사냥꾼이 되었다. 수면병을 없애기 위해 이제 일은 아주 간단히 보였다. 수천 명의 흑인들이 트리파노점을 혈액에 갖고 있었고 그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호숫가에서 수십억 마리의 채채파리가 지옥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게 핵심이다. 그 파리들은 호숫가에서만 산다. 만약 채채파리들이 병에 걸린 피를 더 이상 빨 수 없다면 그리고 아폴로는 전 우간다의 힘을 행사하는 절대 군주였다. 브루스는 아폴로가 자신을 신임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수면병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브루스와 의논하기 위해서 아폴로와 새끼 보보와 다른 장관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 브루스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논리를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가 말했다. 지도를 보고 확신을 가진 아폴로가 강요들에게 위험 있는 손짓을 한 다음에 몇 마디 설명을 했다. 그래서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영국으로 돌아갔다. 아폴로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불쌍한 흑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호숫가 마을을 떠나 내륙으로 이주했다. 그들과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고기 잡고 놀고 흥정하고 아이를 낳았던 소중한 고향을 떠나 여러 동안, 해동안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멍석과 흙으로 빚은 항아리 그리고 자질구레한 가지의 도구들을 실은 카누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았던 섬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하고 특이한 북소리는 더 이상 호수 저편까지 울려 퍼지지 않았다. 아폴로는 명령을 내렸다. 단 한 사람도 호수가에서 15일 마양 내에 살아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도 호수로 다시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수면병이 없어질 것이다. 키부는 물가에서만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떠나면은 채채파리가 죽음의 독을 빨아먹을 병든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된다.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되돌아와도 좋다. 그러면 호숫가에서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 항의도 없이 그들은 군주의 명령에 복종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배운 우리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다. 빅토리아 니안자 호수 주위 지역은 열대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서 원시 정글이 되었다. 큰 마을이 있었던 호숫가에서는 악어만 졸고 있었고 하마들은 물가로 올라가 버려진 오두막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내륙으로 이주한 호숫가 부족들도 행복했다. 죽음에 이르는 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브루스는 아프리카에서 소면병을 없애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항해 싸웠던 인류가 큰 승리를 거두던 시대에 이런 업적이었다. 말레리아 전파에 얽힌 비밀이 인도와 이탈리아에서 밝혀졌다. 의학계의 거물들은 의학의 업적을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연설을 했다. 대영 제국은 데이비드 브루스를 위해 호스찬을 불렀고 그는 승진했고 기사차기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눈에 띄지 않는 그의 조수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탐험 여행을 떠날 때면은 브루스는 여전히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아내의 착샷을 지불했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안전하여 보였으며 백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유는 카드를 소매 위에 숨기고 있었다. 자유는 영웅적인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정복되는 일이 거의 없다. 브루스와 아폴로는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수면병을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기생충 트리파노종의 방대한 표본이 든 캐비닛을 자유는 그렇게 쉽게 도난당하지 않았다. 1~2년이 지난 후에 호수의 동쪽편 수면병이 발생한 적이 없던 카비런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잠든 다음에 깨어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려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던 지역에서 사냥꾼들이 수면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왕립회피는 또 다른 위원회를 파견했다. 브루스는 말타열을 일으키는 염소조 때문에 바빴다. 그 중에는 총명하고 젊은 미생물 사냥꾼 툴로치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주황색 꽃이 핀 아름다운 호숫가로 소풍을 나갔다.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채채파리가 달려들었고 1년이 못 되어 툴로치는 그의 마지막 차가운 잠 속으로 빠져버렸다. 위원회는 귀국했다. 브루스는 여러분 아마 그가 이때쯤이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버튼을 누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짐을 써서 우간다로 갔다. 그렇게 확실해 보이던 실험 중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서였다. 그는 사람들을 잊어시키는 영웅적인 계획을 실현시켰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단순해 보였다. 1년 내에 자연을 기만한 건방진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 자연이 교묘하게 살아있는 독을 숨겨둔 곳을 어떻게 구석구석 찾아낼 일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항상 그랬듯이 브루스 부인이 동행했고 그들은 예상치 않았던 지역에서 수면병이 새롭게 유행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비참할 만큼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일이었다. 브루스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론이 사실보다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허영심은 없었다. 내 계획은 실패군. 그는 아마도 이렇게 불평했을 것이다. 그 채채파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트리파노점을 얻는 것이 분명해. 나가는 병과 같을지도 모르지. 트리파노점은 야생동물의 혈액에서도 살 수 있을지 몰라. 브루스의 이론이 너무 단순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매우 명석한 실험가였다. 자신의 실험을 바보같이 믿었지만 단순함과 화려한 업적을 쌓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끌려 들어갔던 슬픔과 수렁에서 빠져나온 길을 찾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헤쳐나갔다. 그는 정말 완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우간다의 다양한 새들, 동물들, 물고기들 그리고 파충류들을 생각해보면 그가 왜 짐을 써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카누의 사공은 브루스와 그의 아내를 호수 건너편으로 태워다 주었고 그들은 3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에서 채채파리를 잡았다. 불도마뱀도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더위 속에서 이상한 실험을 했다. 그의 실험 공책의 복잡한 기록에 따르면 2870마리의 채채파리 수면병에 걸렸던 사람을 문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잡아서 5마리의 원숭이를 물게 만들었다.
그리고 원숭이들 중에 2마리가 병에 걸렸다. 트리파노점이 야생동물 안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해. 브루스는 소리쳤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크로코다일 포인트로 가서 야생 돼지와 아프리카 해자줏빛 외가리를 잡았다. 신성한 떠오기의 피를 뽑고 물대새와 물총새 그리고 가마우지 심지어는 악어를 칼로 찔러서 피를 받았다. 치명적인 1000분의 1인치 크기의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졌다. 그들은 크로코다일 포인트에서 채채파리를 잡고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10년은 걸려서 할 일에 온몸을 다해 매달렸다. 브루스와 그의 아내 주위로 카누를 젓는 사람들이 맨살에 등을 드러내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쭈그려 앉았다. 채채파리들이 그들의 등에 내려앉으려 하면은 파리를 잡는 소년이 잽싸게 잡아서 브루스에게 넘겼다. 그는 파리의 목을 싹둑 잘라내고 성을 감별한 다음에 내장을 조사했다. 그리고 파리 뱃속에 있는 혈액을 슬라이드에 문질렀다. 이런 실험의 대부분은 실패했다. 그러나 어느 날 콤섬에서 들여온 암소의 혈액에서 수면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점을 발견했다. 그 소는 병을 전혀 앓지 않았지만은 채채파리가 그 피를 빨면은 사람에게 수면병을 옮길 수 있었다. 그가 증거를 보내자 곧 아폴로 카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황소와 암소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왔다. 브루스는 그 소떼 속에서 가축들이 파리에 물리는 것을 감독했다. 그랬다. 수면병의 원인 미생물이 가축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런 다음에 축사에서 방금 잡은 영양들과 싸움을 벌였다. 내동댕이 쳐서 그들을 묶었다. 브루스는 죽어가는 원숭이를 손에 들고 실험실에서 부화된 안전한 채채파리가 이 원숭이의 피를 빨게 한 다음 영양을 물게 했다. 호숫가 주위의 채채파리 지역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생 영양들도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키부가 병을 옮기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브루스는 아폴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수면병은 정말로 빅토리아 니안자 호수에서 사라졌다. 영양까지도. 이쪽에서는 10여 명의 위대한 미생물 사냥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감행했던 모험을 얘기한다. 오늘날 수만 명의 평범한 미생물 사냥꾼은 그들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수많은 오늘날의 미생물 사냥꾼들을 어떤 화학 작용을 통해서 브루스같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전사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감사한 위험에는 악마 같은 면이 있었다. 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미생물 사냥꾼들이 죽음을 각오하기를 바라던 그의 태도에는 더욱 그런 면이 있었다. 실험실에서 부화된 어린 채채파리는 그 어미로부터 트리파노점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데오발드 스미스의 어미 진드기가 텍사스 열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이상한 일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논리학적인 뉴턴은 철학가나 법률가들이 하는 일이다. 인공 부화된 어린 채채파리들이 위험할까? 브루스가 묻는다. 아니, 그는 대답할 수 있다. 조사위원 중에서 2사람이 그는 점잖게 그 2사람이 누구였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실험실에서 부화된 수백 마리의 채채파리에게 자발적으로 몰렸는데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그가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몰랐다. 그리고 수면병에 걸리면 병명 중에 병명 모두가 죽는다. 수면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을 밝히려고 스스로 목숨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아프리카 진출은 1911년이었고 1914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나이는 거의 60살이었다. 강렬한 체력은 지독한 호흡기 감염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원인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나 열대지방의 쌀쌀한 밤날씨 때문은 아니었음을 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수면병,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사람을 죽이는 이 니아사랜드 현재의 말라위와 로디지아에서 발생했다. 그 새로운 병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 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점은 자연계에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브루스가 발견했던 나가노 병의 원인 미생물이 소, 개 그리고 말들만 죽이다가 진력이 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운 것인가? 브루스는 다시 조사했다. 포르투갈 영어의 동부 아프리카에 있던 한 독일 사람이 말했다. 이 트리파노종은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입니다. 브루스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것은 단지 나가나 병의 원인균이 소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타우테라는 이름의 그 독일인은 나가나 병으로 죽은 동물의 혈액을 채취해 수백만 마리의 트리파노종이 든 그 혈액을 자신의 피하에 주사했다. 나가나병 기생충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복강과 침샘에 꿈틀거리는 기생충이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채찍파리에게 일부러 물렸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브루스가 충격을 받았을까?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용감하지만 조금 경솔했던 우리 동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긴 했지만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못한 것은 과학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랬다면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었을 테지요. 이렇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실험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1000명의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감염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자비한 브루스, 불쌍한 타우테. 그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했는데 브루스는 그가 죽지 않은 것이 참 안된 일이라고 말한다. 그가 한 일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연구자들은 보호하는 신이 분명 그에게 보답할 것이다. 게다가 브루스는 타우테의 고독하고 필사적인 실험은 가치가 없는 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옳았다. 니아사랜드 브루스가 수면병과 마지막으로 싸웠던 전장이었고 가장 희망이 없던 곳이었다. 그 수면병을 옮기는 채찍파리는 호숫가에나 강가에 살지 않고 니아사랜드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어디에서나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사람을 물었다. 도망갈 길도 없었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도 없었다. 브루스는 거기에 매달렸다. 그는 나가나 병과 이 새로운 병이 같은 것인지 알기 위해 트리파노조음의 길이를 재면서 몇 년을 지냈다. 며칠과 같이 단지러운 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미련을 남긴 채 일을 마쳤다. 당시 그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실험은 불가능했다. 그 실험이란 나가나병의 원인인 트리파노종을 한두 명이나 수백 명이 아닌 수천 명에게 주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잔인한 희망이 남아있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어디선가 진실을 위해서 기쁘게 죽을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믿었다. 앞으로 말할 미국 군인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도 그런 정신은 살아있다. 인류의 위대한 군대가 죽음에 대항해 싸우려 한다면 그것은 데이비드 브루스 같은 대장이 그 군대를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